기대를 모았던 이곳 마곡지구 역시 최근 있었던 특별 분양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아직은 관망세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인기와 거품 사이에 걸친 마곡지구. 오늘의 임장지는 마곡입니다. 마곡! 오늘의 임장지역은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2014년부터 2016년에 집중적으로 입주를 했고 한 18,000여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택지지구입니다. 분양 당시 2012년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았어요. 줍줍도 나오고 청약 경쟁률이 높지는 않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 대비 한 3배, 4배 정도, 3배 이상 이제 상승한 곳이기도 합니다. 입주가 10년 차 이상 지났네요. 2014년 최초 입주니까. 그리고 강서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1단지인데 층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8층, 10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들도 주상복합 형식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2단지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층에 상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저층 형식으로 용적률이 높지 않게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마곡은 이제 1, 2, 3지구로 나뉘어지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1단지부터 14단지의 마곡 엠벨리로 대표되는 이런 엠벨리 단지가 14개 단지까지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 힐스테이트 마스터 이런 식으로 민영 단지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3지구가 중앙공원, 서울식물원을 포함한 이제 녹지축하고 그리고 업무지구 이렇게 해서 1, 2, 3지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곡은 강서구인데 강서구 자체가 서울 내에서 그렇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주거지역은 아니었고 선호지역은 아니었을 수 있는데 9호선과 그리고 마곡지구의 개발로 강서구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죠. 진짜 조용해요. 마곡이 평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죠. 아무래도 다 2014년 당시에 일반 분양 많이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젊은 분들 많이 있고 또 손바뀜도 일부 또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마곡지구 쪽으로 기업들이 입주가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면서 작년 4분기 그리고 1월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좀 되고 있고 6단지, 7단지 중심으로 해서 14억대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곡 엠벨리 1단지 신방화역을 끼고 1, 2, 3단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쭉 평지로 이어지는 택지여서 임장 난도는 굉장히 쉬워요. 하하죠. 쭉 걸어가시면서 단지 내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물건 브리핑 좀 받으시고 지역 브리핑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곡 중학교 그리고 1, 2, 3단지를 지나면 마곡지구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택지 외의 구역이죠. 경남 아파트, 기훈 아파트 이렇게 해서 기존의 이제 기축 단지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4단지. 4단지는 34평형과 그다음에 44평형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거래가 많이 없어요. 4단지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제 한번 들어오시면 꾸준히 이제 살고 계신 그 정도로 또 주거 만족도가 높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택지에는 이렇게 주차타워가 있어요. 주차타워도 이게 택지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는 거야.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1, 2층은 이제 상점, 점포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위층으로 해서 지하층, 위층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저기 주차타워. 그래서 이 주차장 부지를 낙찰을 받아서 이제 상가를 넣고 주차장을 넣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곡나루역 인근이에요. 그래서 마곡나루역 자체가 9호선과 그리고 공항철도가 더블 역세권으로 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이쪽에 오피스텔 그리고 상권 그리고 마곡나루역 쪽으로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주거 그리고 리테일, 업무지구, 자연,
교통까지 굉장히 마곡 내의 알짜 입지죠. 택지지구. 웰메이드 택지지구는 일단 광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 가치 여부를 떠나서 광교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 녹지, 그리고 상권,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지어진 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한 건데, 경도공에서 스스로 굉장히 업적으로 내세우는 곳이 광교 신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광교 신도시는 이제 작지만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위례, 공교롭게도 이제 우측편이나 동측편이 다 모여 있는데 광교, 위례, 그리고 다산 뭐 이런 쪽이 택지지구로서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족시설 일자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3기 신도시, 조성이 될 3기 신도시 내에서는 일자리, 자족시설을 좀 높은 비율로 좀 확충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아마도 지어지게 되면 서울과의 접근성도 그렇고 굉장히 잘 구성 계획된 그런 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택지지구가 우리 지금 말하는 건 이제 수도권의 택지지구이고, 서울의 택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택지로 지을 만한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택지로 조성된 곳이 마곡도 어느 정도 마지막쯤에 조성이 된 거고, 그리고 구로구의 항동, 구로구 항동지구, 그리고 중랑구의 양원지구, 요걸 끝으로 해서 서울의 택지지구가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초구나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싹 밀고 택지지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기는 불가할 거고, 그래서 서울은 더더욱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으로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공급이 참 어려운 거죠.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돼. 조심해. 마곡 오피스텔? 마곡에, 근데 여기 마곡 자체가 일자리가 많은데, LG나 롯데나 기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연구원 중심이에요. 연구원 중심. 여기가 뭐 생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이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막 일자리에 막 이 밴딩 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뭐 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막 밴딩 업체가 들어와서 막 확장되고 그러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쪽 크레인 있는 이쪽이 그 물재생센터가 저기 굉장히 큰 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향후에 지하화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쭉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마곡은 녹지축이 훨씬 커질 거예요. 지금 있는 마곡 중앙공원보다 훨씬 더 확장돼서 물재생센터, 지상공원화까지 진행이 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집마다 새를 많이 키웠거든? 맞아. 우리 집도 있었어, 새. 그치? 맞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전무하다. 이게 약간 트렌드인가? 그럴 수 있지. 문화인가? 그리고 일단 초등학교 앞에 병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랬고, 호랑이 그 머리 이런 거, 박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항상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논밭, 그래서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에 서울에 논밭이었는데 되게 많았어. 문정동, 장지동 그쪽이랑 세곡동, 자곡동, 이 수서 쪽 다 논밭이었고, 그리고 마곡도 논밭이었지. 그리고 뭐 양원지구 당연히 그렇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 내에서 굉장히 넓은 논밭, 그린벨트 이런 거 되게 많았어. 그러니까 서울 땅은 점점 갈수록 정말 버릴 것 없이 귀해지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되게 기회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이 개발이 되는 안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지금 한강변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런 정보들을 알고 공부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게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이런 정보를 모른 채로 자기 하는 일들에 이제 회사 다니는 일 아니면 뭐 아이 키우는 일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온통 집중하느라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를 그리고 투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집중하는 것에 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고 그의 사다리를 늦게 잡았다는 거에 되게 좀 아쉬워하시는데 근데 임상 챌린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좋은 곳들 여의도, 압구정, 한남, 목동 특히나 또 북쪽으로는 상계동까지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기 신도시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에서의 서울과 그다음에 수도권 내 개발 계획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우리가 또 이 부의 사다리를 늦게 잡은 사다리를 쥐고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발품 파시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마이스 부지예요. 그래서 1, 2, 3부지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LG아트센터 맞은편 마곡나루역 9호선과 공원실도 바로 초인접해서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그리고 루웨스트라고 해서 오피스텔 생활숙박 전시설 3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복합 업무 상업 호텔 이런 시설들이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곡지구의 가장 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라 생활숙박 전시설과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지금 수분양자들은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창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곡의 심장입니다. 단지 7단지 선호도가 제일 높죠. 마곡역하고 가깝고 마곡나루역도 바로 끼고 있어서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이제 7단지가 대장단지 그리고 6단지는 초등학교 품고 있고 딱 봐도 1단지부터 쭉 걸어오면서 7단지와 6단지 입지가 가장 좋다. 교육, 교통, 환경 그리고 아파트 컨디션 이런 것들이 가장 좋다는 게 좀 눈에 보이죠. 구단지인데 구단지가 마곡 내에서 현재 가장 신축 단지. 그래서 다른 애들은 지금 2014년에 입주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입주했으니까 한 7년 정도 신축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청약통장을 오래오래 많이 부으신 분들이 이제 입주를 했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2,400만 원 정도가 커트라인이었으니까 84 기준으로 20년 정도 1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신 분들이 당첨된 곳입니다. 13억대 후반, 포카로 14억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2021년에 입주해서 지금 한 바퀴 돌았고 2024년이니까 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2단지 10, 11, 12, 13, 14, 15 10단지부터 15단지까지가 여기 있습니다. 저기가
마곡 10-2라고 해서 여기 10단지인데 10-2단지라고 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부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데 사전 청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2026년 7월경에 입주 예정이죠. 그래서 25평형 분양가가 3억 한 1,000만 원 정도?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5구제곱미터가 3억 1,0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분양을 했고 토지임대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겠죠. 토지임대부도 잘 알아보시면 나름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내에 3억대로 마곡역을 접하고 있는 이 마곡지구에 새 집을 마련한다.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항상 다양한 분야로 내 집 마련과 또 부동산을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 부단지 최고 마곡의 신축 단지입니다. 여기가 공항대로인데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편이 1단지부터 9단지까지가 있고 남측편이 10단지부터 15단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부터 9단지, 10단지부터 15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자, 마곡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저쪽으로 가면 이대병원, 또 오장산, 마곡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과 마이스 단지, 상업지역, 그리고 LG 사이언스 파크. 서울 서부 측의 인기 주거단지 마곡입니다. 마곡으로 둘러보니까 1단지부터 15단지까지 12,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곡 마이스로 점점 옹골차게 속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이 사랑한 도시, 서울 서남부 권역의 제2판교로 비견되기도 하는 마곡의 미래 가치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발로 와서 밟으시면서 마곡과 비슷한 지역과 함께 비교 분석해 보시면서 나라면, 나만의 강남은 어디인가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